의사가 저에게 삶이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제가 선택한 이것 하나로 2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후 철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꿀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장수식품의 비밀을 소개해 드릴 87세 이정환입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자연식 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 인생이 항상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24년 전, 제 나이 63세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의사는 제게 심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 큰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주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옛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은 음식이요. 음식은 약이다라는 한의학의 오래된 가르침이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먹던 고기와 기름진 음식들을 끊고 전통 발효식품과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숨이 차는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제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심장 기능이 20%에서 45%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져 87세가 된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강연을 하고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장수식품 5가지는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비결입니다. 이 5가지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것들로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은 바로 된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대표적인 발효 식품인 된장은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장염과 과민성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셨어요. 항상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화장실 없는 곳에는 못 간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을 한 공기씩 드시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만에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복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6개월 후에는 이제 화장실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된장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판되는 모든 된장이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첨가물 없는 된장을 선택하세요. 제 경험상 메주를 직접 띄워 만든 된장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된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된장국부터 시작해서 미역국에 된장을 넣으면 맛이 더 깊어집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간장 대신 된장을 약간 풀어서 사용해 보세요.
입맛도 살아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제가 식단 변화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실천한 것도 바로 이 된장국이었습니다.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된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수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우리 속담에 검은 콩 7알이면 끼니를 때웠다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검은 콩은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박명자 여사님이 계셨어요. 갱년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면 홍조와 식은땀으로 고생하시고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하고 계셨죠. 약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매일 검은 콩밥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쌀 3에 검은 콩 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라고요. 처음엔 콩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망설이셨지만 끓는 물에 콩을 30분 정도 불린 후 밥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설득했죠. 2달 후 박 여사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160에서 100 정도 되던 혈압이 140에서 90으로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했다며 기뻐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고 얼굴 홍조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검은 콩을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밥 반 공기 정도의 검은 콩밥을 드시거나 깨끗이 씻은 검은 콩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하루 한 줌약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은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간식처럼 드실 수도 있어요. 제 경우는 심장질환 판정을 받은 후 아침마다 검은 콩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섞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고소한 맛이 없으면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세 번째 장수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밭에서 나는 페니실린이라고 불렀을 정도죠.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 68세 이동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기관지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죠. 또한 소화도 잘 안 되어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매일 마늘 3쪽을 드세요라고 권했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호일에 싸서 오븐이나 전기구이기에 구워서 드시라고 했죠. 구운 마늘은 생마늘보다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하고 단맛이 올라 맛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마늘 냄새가 날까봐 라고 망설이셨지만 구운 마늘은 냄새가 많이 줄어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마늘 섭취 3개월 후 이 선생님은 올겨울 처음으로 감기 없이 지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이는데 마늘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운 마늘이 가장 먹기 편하지만 생마늘을 꿀에 재워 먹는 마늘꿀이나 식초에 담가 만든 마늘식초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마늘장아찌를 소량 만들어 두고 매일 한두 쪽씩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제 경우는 심장이 안 좋았을 때 마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늘즙을 내어 하루에 한 스푼씩 마셨습니다. 맛이 강해서 꿀을 조금 섞어 마셨는데 이것이 제 면역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수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과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최병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심장질환으로 흉통이 심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앉아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스푼을 꿀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들깨는 볶아서 바로 갈아야 산화되지 않고 영양소가 보존된다고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이런 걸로 효과가 있겠나 싶으셨지만 수술이 두렵기도 하셔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최 어르신은 호흡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는 밤에 누워서도 숨이 덜 차다고 하셨죠. 6개월 후에는 병원 검진에서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기능도 조금 개선되어 의사가 약 용량을 줄였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깨를 직접 볶아서 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볶은 들깨는 금방 산화되므로 한 번에 많이 갈지 말고 일주일 분량 정도만 갈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밥에 뿌려 먹거나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들깨 수프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심장질환 후 하루 한 번 들깨가루 한 스푼을 잡곡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밥맛을 더 좋게 해주고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마지막 장수식품은 다시마입니다.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다시마는 해독, 갑상선 건강,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정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지방간과 복부 비만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정의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복부 비만이 심해 의사에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아서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매일 다시마 육수를 드시고 작은 조각의 다시마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다시마를 작게 잘라 냉장고에 두고 하루에 3조각 정도 씹어 드시라고 했죠. 또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마가 비린내가 나서 라고 망설이셨지만 저는 다시마를 잠깐 볶으면 비린내가 사라진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마 섭취를 시작한 지 2개월 후 정 선생님은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부 둘레가 5cm 정도 줄었다고 했죠.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고 체지방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선생님은 옷이 헐렁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하셨죠.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죠. 특히 다시마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시마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 요리에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는 것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심지어 일반 맑은 국에도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또는 마른 다시마를 작게 잘라서 간식처럼 그냥 씹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심장질환 진단 후 매일 아침 다시마 육수로 된장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과 다시마의 효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다시마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장수 식품 기억하시겠습니까? 된장, 검은 콩, 마늘, 들깨, 그리고 다시마입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먹어온 것들로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모든 식품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첫 달에는 아침 식사에 된장국을 추가하고 그 다음 달에는 검은 콩을 조금씩 섭취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기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려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평소 드시지 않던 식품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24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하루 만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또한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우리 몸은 아침에 섭취한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린 식품들을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몸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면 계속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양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3가지가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2번 강연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24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제가 이렇게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저 자신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63세의 변화를 시작한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하신다면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수 비법 식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철학 이정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